아식스 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1,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126억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배가 늘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주위에선 아식스라고 하면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이라기보단 체대 입시생들이 주로 신는 가성비 신발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미친 리셀가를 기록하고 있고 인기 모델은 어딜 가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만만하고 그저 그런 브랜드로 느껴지는 아식스, 그들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없어서 못 파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1인 셀러 초기 브랜드 사업자들이 어떤 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어가세요. 저는 아식스가 침체기를 넘어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스포츠용품 브랜드에서 패션 아이템 브랜드로 이미지를 재구축한 것. 둘째, 국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러닝 문화 트렌드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스포츠용품 브랜드에서 패션 아이템 브랜드로 거듭난 것. 아식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하입된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2018년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와 콜라보를 하면서부터인데요. 아식스와 키코는 6번의 협업을 진행하면서 발매되는 모델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키코는 아식스의 본질적인 디자인을 보존하면서 기존엔 없던 쉐입과 컬러감으로 힙한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니, 아식스에 이렇게 이쁜 신발이 있었어? 가 이때부터이지 않나 싶어요. 키코와의 협업은 아식스 70년 역사상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빈지노의 아이앱, 자운드, 앤더슨벨, 마텐킴 등 동시대 가장 떠오르는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아주 감도 높은 디자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겐 아식스는 패션 브랜드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죠. 요즘 고프코어 룩이나 레트로 디자인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죠. 등산, 캠핑 때나 입던 아웃도어 아이템들을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는 시대입니다. 여기에도 딱 부합하는 것이 바로 아식스들의 슈즈인데요. 고프코어 룩의 핵심인 널널한 핏의 나일론 팬츠, 파라슈트 팬츠에도 아주 찰떡처럼 붙는 게 이 신발들이거든요. 또한 원래 나이키는 오니시카 타이거의 신발을 떼다 파는 곳이었다 라는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아식스 신발이 잔뜩 나오는 슬램덩크 영화가 흥행하는 등 전통성과 헤리티지를 뒷받침해주는 콘텐츠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럽들이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잘파 세대들에게는 저희 때처럼 체대 입시용 신발이다 이런 이미지보단 쿨하고 힙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 트렌드도 보면 아식스 키워드가 우상향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만 띄워봤을 땐 아예 검색력이 없다시피 하다가 거의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왜 아식스를 검색할까요? 모두 패션 아이템 추천, 코디 추천 이런 쪽이 아닐까요?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 역시나 패션 쪽이 많네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아식스는 과거 스포츠용품 브랜드에서 이제 패션 브랜드로 이미지 변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패션 아이템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식스는 구매 후보군이 된 것이죠. 자, 아식스가 반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점점 커지고 있는 러닝 문화입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러닝화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취미나 운동 뭐 하시냐고 하면은 뛴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실제로 코로나 때 피크를 찍었던 골프나 테니스는 조금씩 그 인기가 줄어가고 있는데 반해 러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식스는 예전부터 러닝화, 마라톤화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즐겼던 사람이나 아식스 러닝화를 구매하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합니다. 접근성 좋은 10만원 아래의 가성비 라인부터 전문적인 최상위급 라인까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아식스의 큰 장점인데요. 10만원 이하의 라인들도 일상에서 신기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좀 예쁘다는 것이죠. 아식스가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지만 그들은 핵심 가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슬로건처럼 여전히 아주 편안하고 고품질의 신발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죠. 특히 일본에서 탄생한 브랜드인 만큼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발볼 넓이와 쫄깃한 쿠션감은 아주 좋은 착화감을 보여줍니다. 제 주위에 한 친구도 포스만 주구장창 신다가 아식스 한 번 신고 포스는 이제 무겁고 불편해서 못 신겠다 하던 게 생각나네요. 백색 가전은 LG지 이런 것처럼 한동안 러닝하는 아식스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왜 체대 입시생들의 필수품일까요? 성능은 좋고 학생들이 살 만큼 가격은 접근성이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아식스는 그들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스포츠인들을 위한 캠페인과 라인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작년 기안84님이 나 혼자 산다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재 런너스 클럽에 찾아가 발분석 서비스를 받고 러닝화를 맞추던 에피소드가 방영됐었는데요. 현재 양재 런너스 클럽의 발분석 서비스는 지금 9월까지 예약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당시 기안84님이 선택한 신발도 역시 아식스였죠. 이걸로 인해서 아식스는 진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좋은 러닝화다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러닝 전문 편집샵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러닝을 전문으로 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처럼 러닝이라는 문화가 국내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러닝을 주력으로 브랜딩하고 있는 아식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1인 셀러 초기 브랜드 사업자는 아식스의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식스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구독자나 팔로워가 1만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제품을 많이 제공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도 이렇게 구독자 한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협찬을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을 진행할 시에 좋은 점은요. 우선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대형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나 협찬을 맡기고 싶죠, 당연히. 하지만 비싸잖아요. 더 문제는 그 효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 들여서 광고를 맡겼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요? 사실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도 유명하신 연예인분들과도 광고 콘텐츠를 진행해 봤는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오는데 말이죠. 근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분들 광고료 필요 없습니다. 제품만 제공해드려도 감사해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콘텐츠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서로 윈윈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구독자가 적어서 어디 가서 저 인플루언서예요 라고 말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신데 뭐라도 협찬이 들어온다? 이거 되게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제품 원가, 배송비 정도만 들어갈 뿐인데도 검색 광고, 배너 광고, SNS 광고 등 일일 예산 생각해 보시면 제품만 제공해서 몇천, 몇만의 노출수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죠? 만약에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대형 인플루언서가 될지도요. 또한 그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촬영을 잘하잖아요. 그분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 내 상세 페이지에도 넣고 광고를 돌릴 수도 있어요. 물론 2차 컨텐츠 활용은 그분들에게 허락 받으셔야 합니다. 내 분야에 어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신지 찾아보고 연락하고 제안드려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서 메일 템플릿 하나 만들기만 하면 계속 돌렸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아식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제가 패션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150개의 브랜드, 말이 150개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했었고 지금도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아식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자기와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도 다녀봤고 미팅도 많이 해보니까요. 정말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고요. 특히 마케팅팀? 진짜 5명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외국계 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소수의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외부 사람들 컨트롤하면서 큰일들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들도 마케팅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딴 세상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처럼 큰 기업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 사업에 적용해보자고요. 제가 앞으로도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 대기업의 전략 중 우리가 빼먹을 만한 무언가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작은 브랜드들을 위한 마케팅을 재미있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